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한찬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채를 탕감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부채라는 것은 탕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요새 크레딧 카드, 또 은행 빚, 또 뭐 주로 집 모기지를 좀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전체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제 그 감면 forgiveness라 그러죠. 이제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는 그것이 세금을 내야 되는 소득으로 간주가 됩니다. 즉 내가 35,000불을 크레딧 카드를 못 갚아서 이제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 35,000불이 그 다음에 세금 보고할 때 나는 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참 힘들어서 여러 가지 탕감 받았는데 세금을 또 한 30%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세법상 여러분들은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탕감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 크레딧 카드 컴퍼니나 아니면 론 컴퍼니에서 아니면 은행이라든가 그 1099C cancellation of debt이라 그래갖고 C의 약자입니다. 1099 1099라는 것은 뭐 그냥 그 양식인데 양식 번호고 그 뒤에 C라고 하는 양식을 발행을 합니다. 예, 여러분이 1099 그러면 이거 커미션 받는 종업원들한테 주는 걸 1099이나 그러는데 원칙적으로 1099 그거는 1099-miscellaneous 그러니까 잡수입 이런 그 양식의 약자. 그래서 1099 원칙적으로 MISC에 가 들어가는 것이 그 종업원들 커미션 주는 분들한테 발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서 은행이 보고하는 것은 1099 INT, 인터레스트의 약자, 이니셜 INT. 또 우리가 주식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우리에게 1099 DIV, 디비던드의 약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만일 캔슬레이션 내가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 캔슬레이션에는 C의 약자를 써서 1099 C를 받게 되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2019년 중간에 탕감을 받았을 경우에 그 회사가 그러니까 론 컴퍼니라든가 카드 회사가 연말에 세금 보고하라고 1099C를 보내주는 경우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 많지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 회사는 그 경비를 국세청에 신고하기 위해서 600불 이상의 탕감을 하게 되면 그 카드 회사라든가 론 컴퍼니는 국세청에다가 1099C를 파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1099C 양식을 줘야 되는데 집을 뭐 포클로징 당했다든가 아니면 뭐 이사를 갔다든가 해갖고 1099C를 못 받은 경우도 있고 또 회사가 어떤 때는 법적으로 뒷마무리 정리를 하다 보니까 2019년이 아니고 2020년에 정리해서 2020년 소득으로 보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고 보고하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그 cancellation of debt 탕감을 받을 때 그 수거하시는 분들 아니면 은행 그 론 관계자 되시는 분들한테 2019년에 아니면 2020년인지 여러분들께서 그 해당하는 해에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받은 게 없어서 안 했는데 나중에 2, 3년 지나고 나니까 국세청에서 탕감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 플러스 벌금 이자가 와서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탕감을 받으셨다 그러면 그것이 탕감이 면세가 되던 세금을 과세가 대상이 되던 꼭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가 탕감을 받았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국세청 세금도 내야 되고 주정부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5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예외 조항으로서 세금을 피해 나갈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 1월로 없어졌지만 집 모게이지 이자,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레지던스입니다. 내가 렌트를 주고 있다든가 이런 거 말고 내가 살던 집에 대해서 모게이지 부채를 탕감받았을 때는 1인당 부부 1인당 100만 불씩에 대해서 탕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2018년 1월까지는 해당됐고 이제 현재 지금 다시 이것을 좀 더 연장해서 혜택을 주자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지만은 확정이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2007년도에 부동산이 많이 값이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서브프라임 사태로 힘들어져서 집을 뺏기거나 그런 가정집에 어떤 여러 가지 세컨론도 얻었다가 힘들어서 차압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제 방법으로 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나 2018년 1월까지 해당이 되고 그 이전에 탕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에 대해서 1인당 100만 불, 부부 같이 공동명의로 돼 있을 경우에는 200만 불까지에 대해서는 탕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뱅크럽시를 하셨다. 예, 파산 선고를 했을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죽했으면 파산 신청을 챕터 11입니다. 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파산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그 소득에 대해 그러니까 탕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파산 신청에 안 들어간 론, 즉 내가 파산 신청 챕터 11에 내가 이러이러한 카드 빚이 있고 이러이러한 모게지가 있고 빚이 있다 하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뱅크럽시 코트에 제출하는데 이때 안 들어간 론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탕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뱅크럽시에 들어가게 되면은 꼭 잊지 마시고 전부 다 여러분의 부채를 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뱅크럽시 코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게 조금 이제 좀 많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debt canceled due to insolvency. 그러니까 파산을 뱅크럽시 코트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내 부채가 워낙 많다. 그래서 부채가 워낙 많아서 내가 파산하는 지경이다 실제로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으면은 면제를 받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뱅크럽시까지는 안 갔지만 내가 부채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고 내가 가진 재산은 50만 불이고 그러면 난 뭐 도대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뱅크럽시는 안 했지만은 내 재산은 내 부채보다 엄청 적어서 나는 거의 뱅크럽시 수준이다 하는 것을 워크시트를 작성해서 제출하면은 면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그 넷워스에 대해서까지만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계산할 때 보통 많이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 동포 여러분들 납세자들은 이제 이 세 번째 지금 인솔벤시라는 조항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거 준비할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내 재산이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35만 불이고 내 부채가 45만 불입니다. 그럼 내 부채가 10만, 그러니까 만 불이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 불이 더 많은, 그러니까 부채가 만 불이 많습니다. 내가 8천 불을 탕감을 받았다면 그냥 그거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채가 만 불밖에 더 많지 않은데 내 전 재산에 비해서 내가 탕감을 15,000불을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5,000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부채 차이점. 그래서 부채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인솔벤시가 됐겠죠. 그 차이점이 금액이 탕감받은 금액이 그거보다 적으면 세금이 없고 탕감받은 금액이 그거보다 많으면 더 베네핏을 받다. 실제로 부채는 만 불이 더 많은데 15,000불을 웨이브 받았다는 얘기는 5,000불은 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5,000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ancellation of qualified farm business입니다. 농장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지난 3년간의
그 농장의 전체 매상의 50% 이상이 팜 수입이면 농장 비즈니스로 간주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자동으로 그 면제가 탄감 금액이 면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란 나라는 이 그러니까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과 그 국가 정책 기업 사업으로서 후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cancellation of qualified real property business예요. 이거 무슨 내가 투자 건물을 투자를 했는데 탕감받았어요. 힘들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면세를 받을 수가 있지만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거게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불 건물이 있습니다. 100만 불 건물이 있는데 힘들어갖고 마켓도 떨어지고 해갖고 결국 은행하고 해서 20만 불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탕감을 본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나는 다섯 번째 투자 건물이 페어마켓 밸류보다 떨어져 갖고 이제 이렇게 부채가 많고 그래서 일단 면제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은 내가 산 100만 불에서 20만 불어치 탕감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이 20만 불 떨어진 80만 불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다시 100만 불에 파시게 되면은 본래는 100만 불에 사서 100만 불에 팔았으니까 뭐 이익이 없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20만 불 혜택 본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또 그것이 양도세액, 미국은 양도세액이 20%입니다. 일반 소득세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양대 차익이 아니고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아니고 일반 소득세율로 계산해서 내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다섯 가지가 해당된다고 하면은 국세청 양식 982를 작성해서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다가 나는 이거를 신청을 안 해봤는데 이걸 몰랐는데 하시는 분들은 3년이 안 지났다면은 1040X 여러분 아시죠? 수정보고 국세청이나 주정부의 수정보고 양식 1040X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뉴욕 스테이트 X 양식을 사용하셔서 수정보고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리펀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